한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곧 끝날 수도 있다. 미국 CNN이 이러한 제목으로 지난 30일 한국 전쟁의 역사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CNN은 휴전이 종전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1953년 7월 27일 적당히 종식에 합의한 것은 유엔군 사령관과 북한군, 중공군이었다며 한국은 서명국이 아니며 이 합의문은 평화협정이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9일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 한미 간에 이미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고 한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정전협정 서문에는 양측 모두의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반도 갈등을 멈추고 최종적인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적대행위와 군사행동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정전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었다고 했습니다. CNN은 한미 외교관들이 어떤 합의를 하든 각국 정부 내에서 승인이 필요하고 북한과 중국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며 아직 그 의미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CNN은 낙관론을 제시했는데 그 근거로 정 장관이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서 북한은 일련의 신속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힌 점과 김현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종전선언의 좋은 발상이라고 언급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중국도 종전선언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에 지금 북한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전선언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재를 뿌리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7월 임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종전선언과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에 대해 혹평한 것입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25일 미국의 소리방송 워싱턴 톡에 출연 종전선언에 대해 저의 의무는 종전선언을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종전선언을 서두를 경우 유엔사 해체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권 조기 전환에 대해서도 전제 조건을 두 가지로 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우선 한국의 사성 장군이 이끌 미래연합사가 연합방위군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어 두 번째 조건은 한국이 전략 타격 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해 배치한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미가 최신하기로 합의한 연합작전 계획에 중국 대응 방안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미중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에 최전선에 나설 것을 요구한 것으로 위험스럽게 짝이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그의 발언에 대해 개인 의견일 뿐이다 라고 선을 그으며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의도를 알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쾌감을 넘어 최근 대선 전국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전시작전권을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해야 한다. 자체방위 충분히 가능하다. 전세계 독립주권국가가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긴 사례가 없다. 이 후보는 북한의 1년 전체 총생산보다 우리나라의 1년 국방비 지출액이 더 많은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북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의 경제, 군사, 소프트웨어 강국이며 하물며 현재는 병사 숫자가 아닌 첨단 무기와 장비로 전쟁하는 시대인데 미국의 전자권을 맡겨놓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무기 수출이 올해 세계 9위로 우뚝 섰고 올해 처음으로 수출액이 수입액을 넘어 K방산이 수출국으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미국에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한국의 유력 대선 주자가 전시작전권까지 당장 가지고 와야 한다고 하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2022년 3월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여당과 야당 대선 후보 중 대표 주자를 중심으로 각각 당선됐을 경우 일본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들과 국민들에게 이재명 후보는 가장 악명 높은 인사로 정평나 있습니다. 지난해 스가 총리가 일제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 한국이 피고인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방한할 수 있다고 하자 이재명 후보는 법적으로 국민 감정으로나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운 것을 보니 스가 총리가 방한할 일은 없을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의 재직 시절 NHK 나가노 기자가 일본 국민들에게도 이재명 시장님이 유력 대선 주자로 알려져 관심이 많은데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지소미아를 언급하며 일본의 적성국가라고 표현했는데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해서 현실적으로 지배했는데
여전히 일본의 침략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위안부 문제가 합의되고 재단이 추진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라고 묻자 위안부 합의는 국가적으로 합의할 수 없다 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주장에 의하면 보상 배상 문제는 박정희 정권 시절에 끝났다는 입장인데 왜 국가 간의 협의를 또 하는가 라는 것이라며 일본 논리로는 남은 건 민간인 배상이다. 인정하고 합의하고 보상할 거냐의 문제인데 국가가 무슨 권한으로 합의하나 라고 되물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독일도 전범 국가다. 그러나 무릎 꿇고 사죄하니까 전 세계인이 존경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일본은 피해 입힌 일이 없다고 그 자체를 부인하니까 한 해 간의 국민 감정이 해소가 안 되고 점점 나빠지는 것이다. 국민이 국가 부속품이면 팽창도 하고 지금처럼 하겠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라고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폭풍 사이다 답변에 NHK 나건호 기자는 붉어진 얼굴로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못하고 기자 간담회는 끝이 났습니다. 일본 도쿄신문은 최근 이재명은 대강경파인 한국의 트럼프라고 소개했는데 일본 내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연일 강경 발언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지 않다. 이 사람이 나는 반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말하는 것은 반일적인 말들 뿐이다. 편리하게 나는 일본 국민을 싫어하지 않고 일본의 정권을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자신이 당선하기 위해 반일의 마음을 부추기는 것 같다. 만약 이 남자가 당선해도 일본 정부를 무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재명이 되면 어떻게 하냐식의 우려도 엿보였습니다. 이렇게 이 후보의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일본을 향한 사이다 발언은 지금 일본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야욕 등 일본 우익들의 행보에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 후보가 불편한 일본에서는 또 한 가지 발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4일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그럼에도 여기엔 미국과 실질적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호주도 예를 인정해서 건조한다니까 한미 간에도 충실한 협의를 통해서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 것은 믿고 있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계획은 이 후보의 국제통상특보단장인 김현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단장은 지난해 미국을 방문해 이를 설득했으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최근에 다시 이 후보 특보단장 자격으로 방미해 공화당 의원들과 관련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정 단장은 청와대 2차장 시절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와 고체 연료 사용 발사체 제한 해제 등을 이끌어냈는데 그의 강력한 추진력은 이재명을 만나서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정 단장은 지난 1일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에 뜻을 모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김현정 단장은 지난 6일 아시아 차르라고 평가받는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50여 분간 단독 회동했습니다. 자세한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 단장은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 이 후보의 외교 안보 정책을 미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김 단장은 캠벨 조정관에 이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로퍼트만 의원, 군사위원회의 조니 언스트 의원과도 연이어 만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논의했습니다. 결국 김현정 단장이 이들을 만나는 진짜 이유는 한국도 핵잠수함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김 단장은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미국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며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냈는데 이제는 이재명 후보의 외교 책사로서 그 지배한 능력을 발휘해 핵 잠수함까지 성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김현정의 조합은 종전선언과 더불어 전작권 한수와 동시에 한국의 자주국방의 힘을 강하게 만들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